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81년생 가장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다가 지금 대사를 써놨어요. 대사를 써놓고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낚시에 대한 영상 기록물,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남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낚시를 처음 배운 거는 2018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일으켰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뭘 하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에 그때 낚시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저희 와이프가 본다면 참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희 가족이 저한테 희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와이프, 실제적으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두 자녀의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 두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족이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 해결해줄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 저는 28살에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으며, 낚시를 배우게 된 게 운명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의 겨울이 상당히 추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 있고, 친구 하나와 동생 하나, 이렇게 해서, 고군산에 있는 신시해안교라는 곳에서 낚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원투였죠. 원투를 처음 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거 개인 가정사지만, 현재 파킨슨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낚시를 더 이상은 못 하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하셨기 때문에 약 한 40년 정도? 민물 조력이 한 4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기술이나 낚시의 정보 정도는 알고는 지냈습니다. 근데 신시안교에서 처음 낚시를 할 때는 바다 낚시는 처음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원하면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조력이 한 7년, 8년째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뭔가 중구난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낚시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중급자, 고급자로 올라갔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요. 제가 조력이 다른 20년, 15년 이렇게 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막상 10년을 해도, 기본기가 쌓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뵀었고, 저보다 조력이 낮은 친구들도 이렇게 카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만나봐도, 되려 더 진성 조사님들보다 더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주 완주에 있는 어로낚시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 이제 덕진구 쪽에 있는 이제 머털낚시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장비에 관련된
그리고 또 낚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만의 것으로 가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이 조금 빨리 늘 수도 있었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낚시를 잘한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털 낚시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직함이 팀장이었는데, 팀장님은 왜 유튜브를 안 하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머털 낚시를 퇴직을 해서 다른 업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여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남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좋아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들을 몇 개를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챗 GPT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챗 GPT를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81년생이고,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능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챗 GPT로 조금만 검색만 잘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굳이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경험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본 정보들이라도 뭔가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내용들, 기본이 없는데 뭔가를 나만의 색깔로 입혀가지고 하는 낚시는, 그거는 전통 낚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 다른 조사님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응용해서 하는 것들, 물론 좋습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조사님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은 알고 그 이후에 응용을 하는 거지, 응용 먼저 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건넘었다고 하는 거죠. 건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남을 가르치는 것에 조금 익숙해져 있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30대 때는 보험회사에서 부지점장까지 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교육팀장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도, 그것도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고, 저에게 도움받으신 분들이 직접 출조하셔서 잡으시는 모습을 보면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변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낚시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또한 언젠가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낚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나이를 먹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속의 미지의 생물과의 수싸움, 그리고 후킹 한 다음에 물고기와의 사투,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 저는 개인적으로 바닷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아마 놀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서 그 끈적끈적한 그 찝찝한 느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20대 때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대천이라든지 뭐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해수욕장 놀러 가서 그렇게 잠깐 놀고 하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되려 계곡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곡을 더 많이 갔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낚시를 하고 나서 제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뭘 해야 될까, 취미가 없이 집에만 적적하게 계시는 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못했던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다만 나이를 먹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젊었을 때, 저도 물론 빨리 시작한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뭔가 나이를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장비 리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해진 바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출조를 하면서 기름값 들여서, 채비값 들여서, 그리고 장비값 들여서 하는 것들이 뭔가 기록이 돼서 남아져 있고, 그 기록된 것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기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이 남는다고 하면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연동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지만 닉네임으로 어차피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닉네임은 염라입니다. 염라대왕 할 때 그 염라 맞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포인트라는 카페의 최초의 VIP입니다.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미친놈 취급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염라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생활낚시 염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뭐 아주 미숙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뭐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편집 실력이 좋아가지고 편집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방도 저희 아들 방입니다. 아들 방인데,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지금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시간이 비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할 일이 있다 하면 이곳에서 아마 영상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채비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은 굳이 안 할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지간하면 되도록이면 장비에 관한 얘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장비에 관한 얘기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나중에 차차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비는 뭐 여러 가지 선택 요소가 있겠지만 자기 주머니 사정, 그 다음에 본인이 낚시를 하는 스타일, 그리고 조구사마다 똑같은 액션임에도 불구하고 휘임새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 밸런스 모든 면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이거 쓰면은 다 해결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해외 조구사라고 하면 시마노 다이와가 있을 것이고, 국내사라고 하면 JS&S가 있을 것이고, 뭐 아부가르시아,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겠죠. 그 외에 여타 국내 조구사들도 많을 것이고, 각각의 회사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은 각각 연구비를 투입해서 만들어낸 제품이죠. 근데 그 제품들이 어디 하나 모난 제품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 손에 맞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저도 영업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영업을 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뭐 바다 낚시를 즐기는데 뭐 일정한 예산이 정해져 있겠죠. 일정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얼마나 내 손에 맞는 걸 잘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지 제조사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뭔가 선택을 할 때 뭐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맞는 낚싯대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고 어느 제조사가 제 손에 맞는지. 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도 이제 영업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낚싯대를
이제 패키징이 돼 있는 걸 빼가지고 초리대 꺾어서 이제 손님한테 들려주고 초리대 꺾어가지고 이 액션 어떻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지만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릴을 체결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채비를 하고 나서 추를 달거나 아니면은 채비에 관련되어 있는 애기를 달거나 이런 거를 달고 나서 실제 캐스팅을 해보기 전 그리고 채비가 물 안에 들어가서 포인트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액션을 줬을 때 그 액션을 보셔야 되는 거지 초리대 아무리 꺾어봐야 그 느낌 다릅니다. 내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채비가 어쩌네 장비가 어쩌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어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채비를 할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채비를 응용해서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장비가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낚시인으로서 다만 좋은 장비를 섰는데 내 손에 안 맞으면 그것도 개발의 편자처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맞아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인트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저희 가족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 형님들 동생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실시간 위주로 해서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하고 나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움직이겠죠.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 영상 찍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게 많이 부족한 뭐 저도 유튜브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요. 2번, 3번 하다 보면 또 이물어지고 또 익숙해지겠죠. 그때쯤에는 또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염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